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훈이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딱 생각났어요. 패션 러너가 알려주는 그 패션 러너가 이야기하는 아디다스의 레이스 신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닝화를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뭐 패션 러너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어, 뭐 패션 러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말씀을 드리면 뭐 패션 러너라는 그 단어가 되게 마음에 드는 편이고요. 어, 사실 달리기 자체를 좋아하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를 평가하기에는 이제 나이가 41살이 된 상태로서 그 운동 능력 자체에 대한 그 향상을 좀 하기는 쉽지 않은 사람인 것 같고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신체 구조상의 그런 특징들이 운동을 잘할 만한 그런 사람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리기 자체가 제가 여기에 대한 그 뭐랄까 많은 운동에 대한 제 경험이나 그런 것들은 없고 고작 해봐야 10km가 제 최대 맥시멈이었고 많이 뛰어봤자 12km 정도였나? 이게 저의 맥시멈이었고 실제로 달리기를 계속해서 운동량을 향상시키지도 않았고 실제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축구라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관심이 있거나 운동을 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어, 네, 맞아요. 축구를 그렇게 했고, 그러면 왜 축구에서 런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왔냐? 운동을 하게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런닝을 어느 정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런닝을 하게 되면 좋은 게 전체적으로 심폐적인 것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에서는 몸에 대한 전체적인 밸런스에 대한 부분을 잡아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고, 여러 가지로 좀 이 뭐지 고통에 대한 나름의 카타르시스도 있는 것 같아요. 숨이 차는데도 그거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극복하면서 뛰는 맛에 그런 부분에서 러닝이 온 것도 있고 러닝 신발을 접근하게 되면서 러닝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신발이 필요한 부분이나 이 신발에 내가 가져가야 될 것들 그리고 러닝화를 고르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이 중요할까? 그걸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르는 것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고르는 걸까라고 그런 걸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축구 관련해서 축구화에 대해서는 저에게는 이 뭐 정립 그리고 이 어떤 것들에 대한 실제 사람들을 보면서 겪었던 경험에 대한 것들이 이미 다 쌓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생각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정리가 됐기 때문에 굳이 뭐 축구화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야기는 없을 것 같고 런닝화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좀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될 텐데 일단 레이싱화 이걸 좀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런닝하고 운동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패션 러너라지만 달리기를 제가 최근에 하면서 좀 생각하고 정리했던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운동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축구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이게 모든 운동이란 부분을 생각하는 거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시간과 그리고 뭐 노력이라든지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제 실력은 이거에 비례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이걸 언제 느꼈냐면 음, 제 축구가 제 스스로 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언제였냐면 그 뭐지? 저는 30살 때 제 축구 실력은 이렇게 30살까지 왔어요. 이게 20살 때라고 하면
그리고 30살 넘어서부터 축구 실력이 이렇게 저는 점프가 되더라고요. 이게 구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이제 축구를 하면서 생각적으로 많은 게 바뀐 부분도 있긴 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20살부터 때는 기술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나아지고 싶어. 프로 선수 레벨까지는 아니지만 아마추어 갈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걸 많이 하면서 연습하고 그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30살이 되면서 축구란 것 자체를 좀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또 플레이라든지 실력으로 많이 이렇게 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운동을 또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운동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생각외로 운동의 실력이라는 게 내가 투자하는 시간 노력 대비 투자라든 사실 여기 또 재능 이런 거 다르게 재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요소가 또 필요하긴 하거든요. 이, 이런 거와 다르게 내 실력에 대한 거는 진짜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중간에 뭐 부상이나 뭐 운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실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진짜 이렇게 가다 이렇게 뻥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말 그대로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 가지의 케이스로 규정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최근에 러닝 뛰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러닝을 뛰면서는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오늘이 1월 13일 토요일인데 아디다스 러닝 그 세션이 반포 종합 운동장에서 있어서 가서 뛰었는데 맨 처음에 4분 30초 페이스의 그룹에서 뛰다가 점점 힘들어가지고 뒤로 처지다 결국엔 5km가 좀 넘는 상황에서 제가 그 달리는 것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그렇게 하면서 느꼈던 게 내가 운동을 진짜 못하는구나. 이제는 내 몸도 내가 원하는 만큼 따라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달리는 10km 달리기 위해서 오늘 이걸 하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지 않았던 게 어느 정도 있구나. 왜냐면 최근 한 2주 정도까지는 헬스나 러닝머신도 하지 않고 감기 기운이 있는 것 때문에 그냥 계속 출퇴근만 계속하고 피로가 좀 누적이 되는 상태이고 그리고 반포 종합운동장에 운동을 하기 하루 전날 좀 7km 가까이 6.6km를 이제 밖에서 저녁에 추운 날씨 뛰었는데 그게 피로가 안 풀렸던 게 아닐까라는 핑계나 변명을 좀 해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뛰고 나서 오늘도 체감하면서 느꼈던 게 어, 달리기에서 속도, 거리, 뭐 페이스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어, 빠른 오래된 거리를 빠른 시간 내에 단축하는 기본적인 러닝에 대한 어, 긴 거리를 빠른 시간 내에 단축 아니면 뭐 자기가 목표하는 거리를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을 단축하는 게 기본적인 지금 러닝을 하시는 분들의 목표고 더 잘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어느 분이 제 유튜브에 댓글에 패션 러너라고 하시길래 나는 패션 러너가 맞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패션 러너가 맞아요. 어, 저는 달리는 거 이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제 스스로 현실은 빨리 달리는 거 못합니다. 빨리 달리는 거 못하고요. 그래서 빨리 달리는 거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달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레이싱화 자체를 왜냐면 러닝화의 큰 범주에서 레이싱화라는 자체를 제품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따졌을 때 나는 패션 러너라는 부분에 속하는가를 따져보면 패션 러너인가 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럼 패션 러너 관점에서 내가 느끼는 러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
왜냐면 기존에 러닝을 계속 많이 해오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잘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최근에는 러닝이 또 어느 정도 대세 있는 인기가 있으면서 러닝에 대한 부분에 또 이렇게 유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또 의외로 러닝에 입문해서 그거를 또 혼자서 하기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 크루 가서 또 시작하기에는 초보 단계에 그 뭐지? 그런 반이 아닌 이상은 이미 저도 가서 느꼈던 건데 오늘 그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룹이나 친해져 있던 사람이나 이미 달리거나 친목인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당연히 친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 저런 게 있으면은 좀 초심자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했었어요. 여튼 그래서 기존의 신입 러너들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유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도 느꼈던 게 일단 뭐 제가 생각한 팩트는 신발 중요하지 않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어 운동은 역시 운동은 역시 능력이구나. 그 내 개인의 몸 이게 전부구나. 아, 기프트가 없으면 달리기조차도 쉽지 않구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고, 그래도 신발이나 러닝이나 이런 러닝화는 중요하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거냐, 신발이나 러닝화가. 제가 생각하는 신발의 러닝화는 나에게 맞는, 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신발을 신을까? 음, 이런 관점에서의 제가 보는 러닝화의 그 뭐지 기본적인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나이키 러닝화는 잘 모르고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뭐 더 갈 생각조차도 없고요. 나이키 러닝화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곳으로 가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인간 이야기를 좀 뭐야 이제 몇 분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12분 정도 했는데 12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일지 모르겠지만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신 분도 있는데 제 말이 마음에 안 드시고 본인 생각이 맞고 나는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박시 당신 보시는 당신 선생님의 말이 맞으니까 그냥 영상을 조용히 끄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제 유튜브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오늘은 진짜 그걸 느꼈어요. 몸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제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들.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왜 했냐면, 슈퍼노바 라이즈라는 신발을 오늘 신고 왔는데, 저는 신발이 물컹거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페이서를 하시는 그 코치님이나 페이서 분들 같은 경우 앞에 뛰는 걸 봤을 때, 페이서 분들 슈퍼노바 라이즈를 신고도 잘 뛰고, 뭐 프로소리를 신고도 잘 뛰고 그리고 뭐 다른 신발들을 신고 너무 잘 뛰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모든 건 내 몸의 탓이구나. 그래서 결국에 느꼈던 건 실력과 내 몸 상태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게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하는 페이스의 단축이라든지 내가 뛰는 그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그리고 거리에 대한 것들을 더 길게 많이 뛰면서 그 속도라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구나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이미 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에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많은 것들이 본인이 정립돼 있고 경험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느꼈던 거는 메시한테 일반 축구화를 주나 최고급 축구화를 주나 메시가 축구를 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처럼 웬만한 페이스나 러너분들한테는 웬만한 수준의 신발들 다 신겨도 다 잘 뛰겠구나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그거였고 그리고 제가 이 신발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 레벨에서의 뭐 1, 2초의 단축을 원하고 더 빠른 속도를 효율적으로 뛰기 위한 분들에 대한 그런 고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제 관점에서는 사실 러너의 입문 단계나 계속 달리기를 혼자서 재미를 붙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단계인 거고 이 단계에서 저는 입문? 아니면 그냥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 사람을 패션 러너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패션 러너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그렇게 기분 나쁘지도 않기 때문에 패셔너블하는 거 괜찮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제 신발에 관한 이야기들은 사실 여기에 관한 사람들이 궁금할 법한 것들에 대한 접근이자 해석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할 거고, 네. 여태까지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10몇 분이야, 15분 동안 이야기한 게 전체적으로 책을 러닝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나이키나 뭐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레이스라고 붙여져 있는 이름의 그 신발들입니다. 아디다스에서 보시면 요 앞에 레이스라고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러닝이라는 건 달린다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죠. 근데 레이스라는 말은 경쟁을 위해서 순위 다툼을 하고 좀 더 빠른 그거 자체를 하기 때문에 경주에 속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레이스화에서 사실 지금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게 아디다스 아디제로 SL이고요. 여기 있는 게 여기 밑에 보면 이름들이 다 있긴 하지만 아디오스, 그리고 요거는 보스턴, 어, 이거는 타쿠미, 센, 여기가 이제 프로 3. 이 밑에 있는 요 세 가지 제품들은 이제 그 뭐더라? 스트롱 2 모델이고, 기본적으로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의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 구조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신발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에 있는 이 부분들이 힐, 토우 부분이 깎여가지고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발을 좀 구성하느냐.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발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발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제가 최근에 달리기 하면 느낀 거는 기본적으로 착지를 한 상태에서 앞으로 더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을 뒤쪽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으로 더 무게중심을 둬서, 그 이유는 뭐냐? 기본적으로 사람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발가락 뼈가 있는 부분이 있죠. 사람의 발에서 구부러진 부분은 사실은 발가락 뼈가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힘을 주어서 발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상태에, 발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구부러진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줘서 추진력을 가지고 속도를 내서 나가는 부분인 거죠. 근데 보통의 제가 느끼기에 그 반스나 일반적인 스니커즈 신발은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달리기 위한 신발의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추진력을 주는 이 신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디자인에서 신발의 앞 부분이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보통 만들어져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빠른 이 보험 닫기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력을 가져가기 위한 디자인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보통 설명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 제가 항상 신경 쓰는 부분은 미드풋에서 착지가 먼저 일어나고, 제 개인적으로 그 다음으로 여기를 얼마큼 빨리 이행이 돼서 내가 추진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 힐 카운터 쪽에서 힐 슬립이 일어나지냐 안 일어나냐,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겪은 바로는 미드풋, 그리고 앞 발가락 쪽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힐 슬립 쪽으로 가서 이게 힘이 제대로 전달이 돼야 그 추진력까지 무릎을 통해서 그리고 허리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고 가거든요. 근데 힐 슬립이 일어나는 순간 저 같은 경우 발목이 좀 삘 것 같은 경험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발을 볼 때 제 수준에서는 무게가 더 엄청 가볍거나 뭐 엄청나게 좋거나 이런 거를 사실 엄청 따지지는 않아요. 저는 속도를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는 제 몸 상태나 수준이 아니라고 오늘 달리기를 하면서 더 느꼈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도 느끼긴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신발을 고를 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저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내가 편한 신발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레이싱화들을 좀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랑 또 별개로 레이싱화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펙이나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제품을 항상 고를 때, 그러니까 그 뭐지,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걸 저는 생각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제품에 대한 스펙을 당연히 확인해야겠죠. 제품 스펙을, 뭐 특징이 뭔지,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나의 몸 상태 그리고 운동의 강도 및 환경. 이거는 보통은 환경이라고 하면 그라운드 타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면 타입. 그래 나의 몸 상태에 따라서 어떤 러닝을 해야 되고 어떤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잘 체크하시라. 이유는 뭐냐? 제가 오늘 10km 4분 30초 페이스를 하다가 개 털렸다. 그래서 중독 포기를 했는데 아 이런 내가 프로3가 과연 필요한가? 왜냐면 제가 프로3하고 타코미슨을 신어보고 느꼈던 게 프로3는 좀 과한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돈이 있고 신고 싶고 나한테 이게 맞다! 라고 개인이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 내 생각을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스펙이나 특징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인 거죠.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제품의 스펙이나 이런 특징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어요. 개개인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제 댓글에 와서 유튜브에 와서 무게가 낮아져서 10은 9보다 실패한 제품이다? 안 좋은 제품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9보다 10이 훨씬 착화감이 좋기 때문에 10을 선택할 거고 다른 일단 신발을 신어봤을 때 아디다스 레이싱화 중에서는 핏하고 제 발을 잡아줘 그만큼 편한 느낌은 타코미 센이 더 좋았기 때문에 10이 그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다른 대안을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논의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고 뭐 다른 브랜드로 가서 신발을 더 구입할 생각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브랜드 가서 다른 거에 러닝화에 돈을 쏟고 막 이걸 해봐야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건 더 다른 유튜버가 있고 다른 러닝화를 리뷰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발을 선택하고 신발에 대한 뭐 스펙을 보면서 그 사실 나와의 좀 실제로 착화를 통해서 적합성을 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온전히 개인의 몫이 개인의 몫. 이거는 뭐 누가 해줄 수 없는 일. 왜냐면 나는 좋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싫다고 어떤 사람은 싫다고 하는데 나는 좋다고 하는 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성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운동 강도나 그라운드 형태 타입이라는 건 그러겠죠. 내가 데일리로 운동을 할 건데 뭐 5kg씩 프로3를 신어. 근데 프로3 같은 경우 아웃솔의 컨티넨탈이 굉장히 얇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프로 선수들이 마라톤에 쓰는 버전의 신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발의 경량화, 부드러운 부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갖춘 그런 것들 되게 밸런스 맞게 있게 제가 볼 때는 최적화를 잘 해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신발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데일리로 5km를 매일 뛰는데 프로스를 뛰면 아웃솔에 일단 다 나가서 마모돼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모된 상태에서 내가 그 만약에 신발을 계속 신다고 하면 연습용으로 돈이 많으면 상관없어요. 계속 내가 프로스를 살 거라면. 근데 어, 가장 제가 느끼는 아웃솔의 접지력이 그라운드 타입이 어떤 타입을 주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내가 치고 나가는 힘에 제대로 전달해서 앞으로 나가는 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부상 또는 내가 페이스나 속도를 줄이게 되거나 내가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라운드 타입이 어떤 애에 따라서 최근에 제가 느껴본 거는 우레탄 그 발포 고무라고 그러나 맞나 모르겠는데 그런 트랙에서나 그리고 콘크리트 제가 뛰고 있는 운전호수공원이나 아니면은 그 10km 서울 마라톤 했을 때 도로에서 뛰었으니까 그 잠실 쪽에서 그런 부분을 뛰었을 때나 그리고 최근에는 트레일 러닝 같은 게 또 되게 대세죠. 울트라 마라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울트라 마라톤에서 플로스를 신고 뛰는다? 그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지면에 대한 게 아니고 흙이나 기본적으로 암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트랙션이라고 말하는 접지력이 아닌 뭐라고 하더라? 그립력이 좀 필요해요. 뭔가를 잡아서 이끌어주는. 그래서 보통의 런닝화가 바닥에 이렇게 평평한 반면에 일종의 트레일 런닝화 같은 경우 이렇게 돌출된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걸려서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나의 제품을 선택할 때 내가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되는 부분은 항상 이제 실제 착화라는 부분에서 최대한 최대한 이걸 해보는 거. 근데 실제 착화를 하고 나서 실제 로드 갔을 때 또 그런 부분이 다를 수 있다. 이거는 항상 좀 다르더라고요. 축구와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걸 맞춰나가는, 사실은 이 운동화라든지 제품을 고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패션 러너기 때문에 일단은 아디다스 여기 있는 신발에서만 고르고, 여기서 제가 선택을 해서 볼 생각이기 때문에 뭐 제 환경적인 제약이나 그런 것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다시 여기 돌아와서 레이싱화에 대한 그런 거 설명을 드렸고, 이 신발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SL 같은 경우는 그냥 프로 아디다스 가장 많이 이제 레이싱화에 쓰고 있는 소재가 스트라이크 소재고, 이게 그냥 스트라이크와 스트라이크 프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고, 이 제품에 대해서의 쿠셔닝 폼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실적으로 쿠셔닝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쿠셔닝 자체에 대한 쿠셔닝 정도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쿠셔닝이 더 좋아져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10, 이건 제 기준이에요. 10K를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뛸 수 있어요. 전부 다. 왜냐하면 오늘 슈퍼노바 라이즈를 신고도 계속 잘 뛰시는 페이서님을 봤기 때문에 신발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그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한 5, 6km 뛸 때는 울트라 부스트 라이트를 신고 뛰고요. 개인적으로 LSD 훈련이나 그냥 그 뭐냐 롱 디스턴스 뭐더라, 기억이 잘 하나 안 나는데 그 지속주 훈련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냥 긴 거리를 페이스에 상관없이, 아니면 페이스를 늦춘 채로 트레이닝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뛸 때는 굳이 그렇게 경량화의 신발까지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신발의 특징을 좀 먼저 이야기해 보자면 기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SL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와 러닝의 그런 구분 없이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신발 자체에 미드솔에 대한 높이감도 있고, 기본적으로 지지력이 있는 기본 스트라이크 폼을 쓰기 때문에 그 스트라이크 폼이 가지고 있는 지지성과 가벼움, 그걸 제대로 느낄 수 있고요. 매일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폼이 가지고 있는 정도가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 안정성과 지지력이 좀 밸런스 맞게 되게 좋다. 데일리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가벼운 러닝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용으로 레이싱화 중에서 추천을 뭘 하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저는 SL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발등에 대한 이 엔지니어드 메쉬 부분 같은 경우도 발이 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발 앞부분 쪽이 발등을 좀 낮게 잡아주고 발이 제 생각에 흔들리지 않게 어느 정도의 이 피팅감을 형성하려고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그 부분이랑 볼이 조금 작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L 같은 경우에도 와이드가 나왔나? 그게 기억이 안 나네. 하여간 와이드 버전이 있다면 와이드, 발볼이 넓으신 와이드 버전을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 특징이 전체적인 미드솔의 구성은 스트라이크 폼인데 가운데 발 앞부분 쪽에 안에 스트라이크 프로가 주입이 돼서 달리기를 좀 빠르게 이행해서 앞쪽으로 가져갈 때는 그 스트라이크 프로 폼을 사용할 수 있게 안쪽에 이게 주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드솔의 폼은 스트라이크를 전체적으로 썼고, 이 부분적인 스트라이크 프로 폼이 쓰였고, 어퍼의 부분은 뒤쪽에 패딩이랑 해서 전부 다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가 처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디오스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위한 부분이 조금 테크놀로지에 쓰이기 때문에 이제 미드솔의 폼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디오스 같은 경우는 앞 뒷부분에 전부 다 스트라이크, 그리고 앞부분은 전부 다 프로, 이런 식으로 쓰여서 이 부분에 제품에 대한 그 미드폼에 대한 걸 좀 다르겠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엔지니어드 메쉬라기보단 전체가 메쉬로 쓰이기 시작해요. 어퍼가 아예 무게를 덜어내는 부분도 있고, 그 소재가 메쉬 하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착화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극대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디다스 레이싱화의 전체적인 이름 같은 경우는 컨셉부터가 아디, 그 다음 플러스 제로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러닝화 자체의 경량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고, 그게 전체적인 신발의 제가 생각하는 컨셉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폼 같은 경우도 무게를 가볍게 하고 쿠셔닝과 지지력을 좀 더 이제 극대화하는 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무게를 경량화시키는 컨셉에 대한 게 이 아디다스 레이싱화에서 보여주는 제가 볼 땐 큰 틀의 디자인 컨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디오스 8 같은 경우는 뒤쪽에 안정성을 더하고 앞쪽 부는 프로솔을 전부 다 프로로 쓰면서 신발의 전체적인 달리는 부분에 대한 앞에, 그리고 빠르게 나가는 쿠셔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더 설정돼 있고, 아디오스 같은 경우는 다른 게 그 토션이라고 해서 아디다스 신발 중에서는 이 아디다스 신발이 있으면 이 가운데 미드풋 쪽에 플라스틱이나 보강 장치 같은 디자인 플라스틱을 덧대서 이 부분이 지면에 착지했을 때 발 전체가 흔들리지 않게 지면에 안정적인 컨택을 하고 충격이 그대로 내가 발을 전체적으로 한 곳에 몰리지 않고 과하게 오지 않고 전체 발에 분산될 수 있게 뒤틀리지 않게죠. 기본적으로 지면을 치고 나가는 내 발이 위에 흔들리지 않게 그 부분에 토션바가 있어서 이 토션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착화감이 엄청 부드럽거나 그러진 않지만 지면을 봐도 좀 딱딱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자기 몸 상태나 이런 것들을 신발이 좀 더 서포트해주는 쪽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안정성에. 그래서 그게 제가 느낀 아디오스 8에 대한 이 제품에 대한 특징이고, 보스턴으로 이제 12로 넘어가면 기본적으로는 보스턴에서부터는 여기가 전부 다 프로가 쓰이고 그 밑에는 스트라이크 밑에 폼이 쓰이면서 이제 지면에 닿는 전부적인 충격에 대한 더 빨리, 그러니까 충격을 제가 쿠셔닝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강하고 빠르기 때문에, 나는 뛰기 때문에 쿠셔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안 뛰면 굳이 쿠셔닝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신는 스니커들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구두들을 신을 때 거기에는 쿠셔닝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뛰지 않는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걷는 환경이라서, 아니면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 기본적인 생각의 그 시작은 거기서부터 모티브가 오는 것 같아요. 이제 빠르게 뛰고 좀 더 강도 있는 운동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의 발의 충격에 대한 전면적인 부분을 좀 더 서포트한다. 그리고 미드솔에서 그렇지만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듀얼로 한 맨 면에 발이 맨 처음에 이제 발과 닿는 면에 쿠셔닝을 프로로 만들고 그 밑에는 전부 다 이제 스트라이크 폼으로 만들면서 두 가지의 그 밀도가 다른, 충격수가 다른 소재를 씀으로써 바닥에 닿는 부분은 안정성과 지지력을 가지고 가서 뛰고, 그 위에 내가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은 프로 소재를 쓰면서 쿠셔닝에 대한 그 충격의 흡수를 완화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제가 느끼는 부분은 폼 자체가 사용자가 운동 강도를 놀리면 늘릴 수 있게 한 상태에서 그 사용자의 가해지는 그러니까 강도를 견딜 만한 그 피로도를 줄일 만한 그런 요소들과 함께 무게를 줄이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스턴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오다가 타쿠미 센에서는 실제로 폼에 대한 것들이 전부 프로가 쓰입니다. 근데 프로 3하고 타쿠미 센하고 다른 점은 실적으로 미드솔의 디자인에 발을 지면했을 때 제가 느꼈던 거, 두 개 양쪽에 신으면 느꼈던 건, 프리스 3 같은 경우는 전면적인 쿠셔닝의 두께나 신발이 가지고 있는 충격을 완화하는 그 컨셉 자체가 굉장히 좀 하드하다. 그러니까 강한 충격과 풀마라톤이라는 그런 코스에서의 사용자를 보호하고 지지한다는 느낌에 대해서 되게 강성이 높고 기능성이 높은 쪽으로 잡혀 있다면, 타쿠미 센 같은 경우 미드솔이 그냥 일단 얇아요. 프로3에 비해서. 그거 같은 경우 제가 볼때 경량화된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그 부분에서 그 발을 대고 신었을 때 지면에 닿는 그 발 자체가 느껴지는 그 감각은 좋은데, 전체적인 범위나 아웃솔의 이 면적에 대한 느낌은 프로3가 훨씬 넓어서 이쪽이 프로3 쪽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대신에 타쿠미 센이 가지고 있는 건 그 발 자체의 경량화와 지면에 닿는 미드솔이라든지 앞부분에, 그러니까 전체 발에 대한 모형, 그 뭐지, 지면에 닿았을 때 이 볼이 넓지 않기 때문에 내 발 그대로 지면에 그대로 컨택된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타쿠미센은 정말 경량화가 더 빠르게 달리기 위한 디자인 컨셉이 아닌가 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프로3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하프나 풀을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쓰기 위한, 진짜 이 프로3부터는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프로 선수들이 신어야 되는 버전에, 아니면은 말 그대로 풀을 뛰시는 분들, 아니면 진짜 빨리, 왜냐면 빨리 뛴다는 건 내면 과부하가 더 많이 온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품들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됐고요. 스트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으로서. 왜냐면 제가 프로3를 이미 샀기 때문에 타코미센하고 목표로 했던 게, 프로3는 작년 말에 이 신발을 한번 그래서 궁금한데 고민하다가 과한 거 같은 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번 사봐야지 했고, 올해 좀 날씨가 풀리거나 이제 연습을 좀 하면서 3월 이제 서울 마라톤 있기 전까지 그분에 좀 테스트를 해볼 생각인데, 일단은 타쿠미 센은 저는 10을 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 서울 마라톤 나가고 싶은 생각이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두 개를 번갈아서 보면 한번 테스트 해볼 생각이고요. 스트롱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카본 플레이트가 두 개 들어가 있고 미드솔에 대한 두께가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스트롱 같은 경우는 실제 대회에 쓰지 못하는 미드솔이 높은 관계로 그 규격에 맞지 않는 신발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거예요. 카본을 쓸 때 가장의 단점은 발을, 그 실제 카본이 딱딱하기 때문에 가볍고 탄성이 있는 것까지 좋지만 딱딱하기 때문에 착화감 자체에서, 그 실제로 사용자한테 그 딱딱함이 주는 피로감이나 충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 미드솔에 대한, 그리고 쿠셔닝에 대한 게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여러분 생각하기에 카본의 신발을 그냥 얇게 해서 신어 보시고, 카본은 그렇게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피부에 대고 만약에 힘을 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착화 자체가 뛰어난 그 물성 자체의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카본을 쓰게 된 건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인 거, 두 개? 두 개라고 봐야겠다.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경쟁이 일어나면서 소재 자체 경량화가 필요했고, 경량화가 필요한데 말 그대로 발을 지지하고 반발력을 줄 수 있는, 반발력은 아니지, 지지하고 지지력, 그리고 치고 나가는 추진력을 줄 수 있는 소재로서의 음, 그 미드솔에 첨가할 만한 게 필요했죠. 그래서 그 나이키 같은 경우는 에어줌과 아니면 줌플라인가 그거 함께 카본을 썼는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프로 3 라인업부터 나이키 제품하고 이쪽이 좀 다른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에어줌을 그렇게 또 좋아하진 않아요. 줌 에어나. 왜냐면은 반발력이나 에어나 이런 거는 그 탄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게 확장되고 눌렸다 확장되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 즉각적으로 느껴질 만큼의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도. 근데 그거 자체를 제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피로가 좀 높아진다는 기분이 있어서 오히려 그냥 속도에 몰빵해서 내 몸이 그런 걸 다 컨트롤할 수가 있으면, 제가 느끼기에는 나이키 쪽 신발을, 제가 아는 범위는 나이키 쪽까지니까 그런 신발을 신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어, 스트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혀 손대고 싶지 않은 그 러닝화 중에 하나긴 해요. 뭐 하이 퍼포먼스에 말 그대로 이런 걸 경험해보고 싶다 하면 뭐 누구나 한번 사서 신어볼 만한 제품인 것 같은데, 저한테는 제 수준에서는 와 진짜 과한 거 아닐까. 왜냐면 지금 프로3 산 것조차도 좀 개인적으로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 뭐 타쿠미 센하고 뭐지, 그 프로3에는 에너지 로드라는 중간에 카본 유리 섬유로 돼 있고 카본으로 돼 있는 그 다섯 개짜리인가 세 개였나 다섯 개인가 헷갈리네. 그러니까 카본 플레이트랑 다른 줄기로 이렇게 발가락을 지지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 그게 미드솔 쿠션이 프로랑 잘 섞여서 아디다스 이 프로3의 가장 큰 장점은 충격을 완화하고 지면에 대한 컨택도 좋고, 그 신발 자체에 대한 그 가벼움과 지지력, 그리고 그 점차적으로 지면에 컨택되는 안정성, 이런 것들이 되게 밸런스 있게 잘 잡혀 있다라는 그 디자인 자체를 봤을 때 제 개인적인 감상이고, 최근에는 국내 러너분들 사이에서 프로3 신고 많이 기록이 대회를 우승하거나 그러신 분들 꽤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찾으러 오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니까, 모르겠어요. 나이키가 그 알파 넥스트부터 해서 그런 카본 플레이트 써서 혁신적인 걸 만들긴 했지만, 아디다스를 제품을 좋아하는 제 개인적인 항상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품의 기능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자가 쓸만한 어, 사용자의 사용성과 제품의 스펙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잘 맞춰서 사용자가 안정성 있게 쓸 수 있게 제품을 좀 잘 디자인한다는 제 개인적인 감상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아디다스의 이 신발을 볼 때 제가 느끼는 건 그 구분에 맞게 아니면 난이도에 맞게 레이싱화의 제품들이 단계별로 제가 생각하기엔 잘 돼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록을 엄청나게 낼 수 있고, 최근에도 느꼈지만, 나이가 먹고 일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막 여러 가지, 그, 뭐냐, 취미 생활들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모든 걸 러닝에 투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마라톤에 대한 것도 올해도 1시간 이내에만 들어온 걸 목표로 해야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일단 훈련을 할 건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최근에 신어본 신발들 중에서는 타코미센 10이 저는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10kg 정도면 이 정도 미드솔하고 이 정도 뭐 9보다는 무겁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의 차이는 잘 못 느끼겠어서 프로3를 신는 것보단 타코미센을 좀 신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입문 단계에서 제가 추천을 하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추천까지는 SL, 아디오스, 부스톤까지는 입문 단계 사서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대 자체가 부스톤까지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타코미센부터 넘어가면 2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타코미센도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담스럽고 좀 부담이 계속 데일리로 사용하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 그리고 아웃솔도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SL부터 아디오스, 보스턴, 타코미센 프로3까지 가는데, SL, 아디오스, 보스턴 같은 경우는 아웃솔의 내구도나 마모성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고무 러버가 실제로 좀 쓰인 부분도 있고, 컨티넨탈에 쓰이는 건 본격적으로 아디오스부터 쓰이긴 하는데, 타코미센과 프로3가 컨티넨탈이 정말 얇게 구성되어 있어서 데일리나 가변적 훈련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웃솔에 대한 부분들이 어, 내구성이 약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로드야만, 왜냐면 마찰력을 일으키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결국에 마찰력이 일어난다는 건 마모된다는 뜻이거든요, 신발의 아웃솔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꽤나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굳이 이제 데일리로 트레이닝하고 연습을 할 거면 SL, 아디오스, 보스턴 이 정도 선에 선택하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좀 레이싱화의 본격적인 맛을 드리고 싶은 부분에서는 타코미센 프로3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이 퍼포먼스로 가려고 한다면 스트롱 쪽에서에 대한 부분이 좀 가장 크게 느껴진다. 아, 그리고 핏에 대한 것도 있을 텐데, 실제로 핏에 대한 게 발 자체가 가장 편하고 넓다고 생각되는 거는 스트롱이에요. 스트롱 같은 경우 프라임 니트 같은 형태의 니트라 하기도 뭐하다. 실을 그냥 덕지덕지 붙인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니트는 짜여진 걸 말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뭔가를 붙여가지고 실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발을 압박하는 구성의 요소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발이 제일 발 어퍼가 편한 건 스트롱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좀 프로3. 프로3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발이 구부러지는 발등 쪽이 약간 실 고정되어 있는 슈레이스가 약간 좀 딱딱해서 압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빼놓고는 전부 다 발가락이나 발 전체를 덮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실은 좀 이것도 개인차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근데 발 어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편한 거는 프로3나 저는 스트롱이 제일 최고고 그 다음 프로3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러닝에 대해 좀 패션 러너로서 러닝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혹시나도 그리고 아디다스에서 레이스화에서의 내가 신발을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제 영상이 필요 없긴 하죠. 그 분들은 뭐 넘어가고, 혹시라도 궁금하게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디다스 레이싱화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